네, 안녕하십니까. 세상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주재준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로 옮겼습니다. 예. 그래서 첫 방송이거든요. 네, 뭐 보시는 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뒤에 이 커튼이 비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예. 새로운 공간에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새로운 장소에서 첫 방송인데요. 지금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저것 아마 그냥 뭐. 트럼프 당선. 예. 사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제일 괴로운 사람은 아마 윤석열이 아닐까 싶어요. 윤석열도 있지만 뭐 이재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용. 예.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느냐. 예, 이제 뭐 예. 윤석열 얘기는 빼고 일단. 예, 예. 그건 뭐 다들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이재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요. 예. 삼성전자 주가가 4만대로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일입니다. 사실 이게 주식 예. 투자한 사람들은 삼성 거는 절대 안 떨어진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사놓으면 돈 버는 거다. 그렇죠. 절대 손해는 안 본다. 국장이라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게 어느 정도로 떨어진 거냐면 네. 사실은 6월, 7월, 8월 그 정도까지만 해도 9만 전자 돌파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9만까지. 그러니까 9월로 보면 한 2, 3개월 만에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럼 1,000원 맡기면 5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 난리들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주식 뭐 때문에. 어저께 종가로 하면 49,900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려 5.4%가 떨어졌는데 폭은 더 크네. 예, 주식 하시는 분은 5.4%면 깜짝깜짝 놀라시죠. 예, 한 번 올라갈 때 0.2%, 0.2% 이런 정도로 올라가는데, 껴겨 올라가는데, 한 번씩 떨어지면 5%씩 막 떨어지면, 이거는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게 트럼프 당선과 관련이 있다. 예. 네,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런 상태다 이런 거고요. 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 요게 도표 보면 삼성 주가가 쭉 흐름이 나옵니다. 네. 그다음 그 노란색이 이제 SK 하이닉스고요. 파란색이 이제 삼성인데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예. 그 왜 그러냐? 이게 트럼프 당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이런 그 예측, 관측이 지배적이었어요. 맥컬리,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단위들이 그렇게 관측을 해왔는데 애써 우리 언론들은 무시해왔죠.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 해왔다. 예, 모르쇠 해왔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 거죠. 이 이유는 딱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도표에 보시다시피 미국의 바이든 당선 이후에 바이든이 이제 그 2022년 5월 달에 윤석열을 만나러 오거든요. 윤석열 당선이 3월이고 5월 9일 취임을 하자마자 빨리 바이든이 왔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이렇게 모르겠지만. 급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삼성 뭐 평택 공장 방문하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달라. 미국에 지어주면은 보조금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성이 처음에는 20조, 그다음에 추가적인 공장 만들라고 하면서 60조 정도로 우리나라 60조로 투자한 겁니다. 삼성이 엄청난 돈을 이제 투여한 거죠.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자동차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데 다 갔거든요. 근데 이때 바이든이 와서 이거를 요구했을 때 우리 기업들이 정말로 너무 좋아하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보조금 삼성으로 보면 60조에 투자를 하면서 그 보조금으로 IRA 반도체 지원법으로 거의 보조금을 9조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60조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확실하게 벌을 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 입장으로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벌써 반도체의 6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한 것을 중국에서 거의 나 소비를 합니다. 판매하고. 네, 거기가 장시하고 우시 각각 삼성과 그 SK가 반도체 공장이 엄청나게 크게 세워졌어요. 네. 그런데 미국은 이 보조금을 주면서요. 구조의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의 투자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알짜배기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면 반도체는 굉장히 최첨단 시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노, 뭐 8나노, 16나노 갈 때마다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막은 거예요. 우리 돈 받으려면 구조 받으려면 거기 중단에 그 공장이 깡통 공장이 되잖아요. 알짜배기 공장이었어요. 그래놓고 미국에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투자했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가 니네 이거 보조금 없어? IRA 내가 취임하는 당일날 없앨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공언을 했었죠. 그렇지요. 오래전부터 공언을 했었어요. 근데 해리스가 될 줄 알고. 네, 그렇죠. 룰루랄라 하다가. 하루 전날까지 뭐 해리스가 이긴다. 우리나라는 다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언론의 공작인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 예. 그럼 뭐 삼성은 중국 시장이 잃었다. 근데 미국에서 보전할 길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한 방 맞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고스란히 주식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큰 손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계속 빠져나가니까 개미가 버티다가 버틸 수가 없죠. 하루에 막 몇백억씩 못 빠져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다는 건데 사실은 요 도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게 다 이제 다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예요. 네.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보면 다 뭐 S&P 상하이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전부 트럼프 당선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만 유독 떨어졌다. 네, 계속 하향 곡선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뭐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처럼 강제로 미국에 와서 이거 공장 지어라, 투자해라. 이런 요구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중국은 안 받았을 거고. 중국은 안 갔고요. 듣지도 않았을 거고. 안 갔고요.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자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안 가고? 안 가고 자국에서 지금 이 TSMC와 함께 TSMC가 일본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자국 내에서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한국만 이제 양쪽으로 이제 눌리게 된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떨어졌군요. 그렇죠. 예, 그런 영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와서 그 미국으로 공장을 거기 공갈 협박을 한 건데 협박한 거죠. 이거를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막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아준 게 아니라 등 떠밀었죠. 니네 이거 안 하면 그렇지. 술 먹일 줄 알아 신발에 따라서 저번에 너 먹고 토했지. 이번에는 드럼통에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미국으로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결국 독박은 다 기업들이 썼다. 기업들이 쓰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이게 삼성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도표 띄워드렸는데요. 이 도표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전지에 막 화학, 뭐 SDI 이런 데 다고요. 자동차도 똑같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게 달러인데요. 억 달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데가 결국은 IRA 칩스법 다 폐기되면 이게 결국 보조금 다 태워내야 되는 거예요. 보조금 다 태워내면 여기서 사실은 수익이 나기가 힘들다. 수익이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다 그렇죠. 팔고 튀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공장 건설을 하면서요. 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무역 수지가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가 급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설비 투자. 거기에 건설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동차라면 컨베이어 벨트, 거기 뭐 2차 전지라면 어떤 부품들 이런 거 다 수출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수출로 잡히는 겁니다. 아, 통계는 수출로 잡히는 거죠. 예. 통계 수출이 잡히니까 트럼프가 오자마자 얘네 뭐야? 흑자네. 엄청나게 흑자를 보고 있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에 관세 폭탄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중국에 60%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뭐 한국은 얼마나 때리길랍니까? 그럼 그건 아직도 모르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10% 이상은 내리겠다. 내리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0% 관세를 물게 되면요. 이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60%를 매기더라도 워낙 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0% 정도만 매겨도 가격 경쟁이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소비가 안 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출이 어려워진다. 수출이 뭐 잘 안 되는 상황까지 수출액이 감소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당선돼서 지금 괴로워하는 것은 윤석열만이 아니다. 한국의 재벌들 기업가들도 지금 죽을 맛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또 뭐 일반 서민들도 예. 개미 투자자들 예. 아주 뭐 지금 곡소리 나고 있잖아요. 곡소리 나고 있고요. 예.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일반 주식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미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국가 기여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의 일자리를 2022년, 2023년 가장 많이 늘려놨어요. 가장 많이 늘려놨어요. 뭐 건설 막 몇십 쪽씩 하면은 건설 경기 붕 그렇죠. 되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하면 식당가 부흥시키죠. 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원래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줄면 내수가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종용했냐면 바이든이 협박을 했고 그걸 윤석열이 뒷받침을 해준 거고. 그렇죠. 예. 사실은 재벌들도 뭐 일정 정도 울며 겨자 먹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투자가 창출돼. 해볼까? 이익 한번 따라가봐.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생각 없이. 워낙 친미 성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원래 GDP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가 2.5% 정도 예측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KDI가 이거 보면서 2.2%까지 0.3%를 낮췄어요.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뭐 0.1%씩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추는 면은 있어도 한 번에 0.3%씩 푹푹 낮추는 거는 없는데 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 주가가 4만 전자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바닥치고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 있다. 바닥이 아니죠, 당연히. 트럼프의 그 예측치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떨어지는 일만 남는 그렇죠. 거예요. 다 바닥을 친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이 이거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요. 삼성의 전체 기업의 그 총 자산이 한 380조 정도가 됩니다. 대략 380조 정도가 되는데 주식의 총량이 지금 300조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산 가치가 380조인데 주식이 300조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자산 가치가 한 380조면 거기에 500조와 600조 정도가 주식에서 여기서 투자를 받아서 이걸 키우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주식시장 자체가. 그런데 주식을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할 수 없다. 자금 조달이 어렵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삼성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이제 계속되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GDP죠. 1%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1%까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게 이제 단순히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출의 핵심인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거는 뭐 아직 시작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예. 당선돼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됐을 때 말씀하셨듯이 예. 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대로 지금 대경제연구소나 한국경제연구소가 수출 규모의 연 한 20조에서 많게는 60조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하니까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수출 타격을 입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이제 네. 앞으로 수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예. 뭐 그러면 그 결과 국내 경제도 침체가 되고 당연하죠. 내수 시장도 뭐 어려워질 것이고 예. 그럼 뭐 이제 결국 그 피해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죠. 서민들한테 이게 벌써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결국 공장 이전에서 내수 시장이 침체되고 국내 노동 시장이 악화될 거다 이런 예측은 다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고용 지표를 보면요. 이게 지난주 고용 지표인데요. 도소매업에서 19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소매업 중에서 19만 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중소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거고요. 네. 중소상인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들 서민들이 주머니가 비니까 BS가 못 사 먹죠. 못 사 먹죠. 네, 못 사죠. 소비를 주출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도소매업의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건설업 막 부양했는데 부양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9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쉬었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245만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은 예측이거든요. IRA가 보조금이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예측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질 실제로 없어진다. 그럼 더 큰 충격이 오겠다.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관측되는 거죠. 우리는 애써 이것을 외면했지만 네.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뭐 학자들 또 전문가들 또 그 골드만삭스니 이런 기업 분석가 네, 이런 데는 다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한국 경제가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들 뵀는데 이분들이 매해 이제 행사를 하시는데 그 주요 대상이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명씩 꼬박꼬박 채워서 매해 그걸 했는데 올해는 모집이 안 된대요. 당연하죠. 그래서 왜 안 되나 알아보니까 다 알바생 쓰고 주인들이 나와서 그런 행사장에도 오고 그랬는데 알바생은 이제 해고한 거예요. 그렇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일자리가 그리고 주인이 또 저녁에 퇴근을 못할 정도로 수입이 줄은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로 느껴진다. 그래서 뭐 실제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는 코로나 때 문제가 아니라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오죠. 진짜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그 거리에 이 국민들이 잘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요거과도 관련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보여진다. 되면 한국이 가계부채도 심각한데요. 이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계부채 전에 조금 따야 된 게 지금 함께 환율이 지금 환율이 지금 폭등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외환이 빠지면서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렵다. 지금 전망이 어렵다라고 하면 원 달러 환율이 폭등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환율이 지금 여기 도표에 지금 올렸는데요. 지금 1,4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40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1,400원대가 어느 때냐면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갔던 때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 그때는 언제 얼마까지 갔습니까? 그때는 2,5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그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났어요. 그 석유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석유값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고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1,400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이냐면
물가가 다시 폭등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민들은 그래서 어려워질 거다. 왜 원달러 환율이 올라와주면요, 석유의 수입 가격이 우리나라는 모든 게 석유거든요. 수입하죠. 네. 석유의 수입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석유의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은 그게 고스란히 물가로 올라. 반영되고. 물가로 반영되고. 그러니까 그 1,4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은 서민들은 굉장히 더 어려울 거다. 보세요.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어. 그런데 물가는 폭등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한국이 물가가 계속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렇죠. 그 피부 물가는 완전히 뭐 정부 물가는 뭐 2% 이하로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장바구니 물가를 보세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예전에 10,000원이면 한 5-6개 샀다면 지금 한두 개 살면 없어요. 그러니까. 예, 3-4개 사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특히 여기에 정부가 지금 외환 평형 자금 써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감당을 못 하고 있군요. 네,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런데 이 외환의 평형 자금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엄청 갖다 썼어요. 윤석열 정부가 엄청 갖다 썼어요. 이것도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거죠. 평형 기금을 써서 지금 1,400원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언제쯤 이제 떨어지는 게 멈출까요? 트럼프 임기 끝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더 떨어지면 이게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 뭐 암울하네요. 암울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뭐 어떤 면에서는 전쟁 위기는 좀 낮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도 트럼프가 당선이 1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당선 취임이 1월 20일이거든요. 지금 바이든과 그 레오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전을 확대하려고 백도 못하게. 그렇죠. 백도 못하게. 파병시키려고 하는 거죠. 파병시키고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 지금 난리를 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안심할 수 없다. 이것도 지금 당면에서는 대려 전쟁 위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쟁 위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 내년 1월까지는. 취임까지는. 뭐 안 그래도 어제인가 13일에 블링컨이 나토에 가가지고 맞습니다. 북한군이 파병해서 전투 중이다. 단호히 대처하겠다. 그렇죠. 야,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북한군 파병설이 확 줄었어요. 언론에서. 요건 이제 언론들이 알아서 긴 거죠. 그렇겠죠. 트럼프 당선되니까. 그건 맞죠.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언론들이 안 도와주네.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네. 블링컨이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거기에 호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동맹국들과 함께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군사정보기도 유연하게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미국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투 쿠르스크 지역에서 실제로 전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물론 증거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는데 적어도 객관적인 팩트를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확인 안 하고 있고 못하는 거죠. 증거가 없어요.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그런 점에서 저는 당분간은 전쟁 위기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에서도 매우 위험할 수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날들입니다. 자, 이때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결국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또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수출이 안 되면 내수쟁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그런데 거기에
예, 물가 폭등도 확대될 거다라고 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의 내관은 가계부채입니다. 아, 네. 가계부채입니다. 원래부터 아주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심각했죠. 예. 아주 심각했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 조정에 따라서 약간 지금 여기에 보면 예, 도표에 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계부채가 약간 조정돼서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약간 하락세가 뜨잖아요. 약간. 그런 기준치가 바뀐 거예요. 모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착시 효과가 보이는 거죠. 가계부채는 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월 새끼 계속 올라가잖아요. 오, 이거는 그러면 통계 조작 아니에요? 네, 약간 통계 조작이 있었죠. 그런데 기준치를 매번 모수를 바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예. 실제로 올랐네. 계속 높아가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예, 높아지고 있고요. 걷다가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주택담보대출이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세 자금이 빠져 있어요. 그래요. 여기에 전세 자금까지 합치잖아요. 그럼 2,500조가 됩니다. 오호호, 그렇군요. 2,500조에서 보통 한 2,800조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GDP가 1,800조인데 왜 전세 자금을 이렇게 뺐냐면요. 전세 자금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전세 자출 막 빵빵 터지잖아요. 갭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거 전세자금 대출 반환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가계 부채가 지금 2,500조가 돼서 정세자금까지 또 지금 위험 상태가 되면 정말 엄청난 폭탄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자리는 줄죠. 결과적으로 소득은 줄 텐데 이자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산이 되면 은행도 파산, 의생도 파산이 되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한국 경제가 뭐 진짜 상당히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런 정도면 정부가 빨리 긴급 수요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PCR을 해줘야 된다고요. 응급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민생지원금 같은 걸 줘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사실은 돈도 없죠. 감세를 해가지고. 네, 감세를 해가지고 부자 감세를 해가지고 몇십 조씩 지금 돈이 없으니까 걷다가 재정건전 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지출도 계속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뭐 활로가 지금 서민들의 지금 경제적 활로가 지금 없는 상태여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갈 거다. 암담하다 미래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의 마지막 보면은 부정평가 중에 가장 큰 게 김건희 건이고요. 두 번째가 민생 경제. 그렇죠. 아니, 원래는 민생이 제일 크긴 한데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김건희가 너무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쏠린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아직 취임 전이죠. 취임 전부터 한국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앞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면 한국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예.